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계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대선을 한 달이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대선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중도 성향이 강한 충청 민심인데요. 이 판결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놓고 선택의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 충청권 표심의 향방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충청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판결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며 법원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한 건지 사실 그 어느 것도 잘 믿음이 안 가요. 반면 유죄 확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난 대로 민주당에 다른 훌륭한 분이 있다면 그 분으로 이 대권 주자가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층의 이탈이 있을 것이란 예측 속에 특히 중도층이 많은 스윙보터 충청권의 경우 이탈폭이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나 보수계 빅텐트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반 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충청권 중진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총리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표심 확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계엄 논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번복한 점 등 중도층 지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 자신은 끝까지 대선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한덕수 후보는 동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의 지각 변동에 충청권 표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남은 기간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도 충청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번 대선에 뛰어든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 공약도 적지 않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의식해 후보들마다 충청권에 맞춤식 공약을 내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빠진 공약들이 많아 실현 가능한 로드맵인지 또 진정성 있는 내용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배우자가 충청 출신으로 충청의 사위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임기 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대전 충남을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K과학기술을 이끌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충남 충북은 첨단 산업벨트가 들어선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재개하고 대전에서 세종,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착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의힘 결선 투표를 앞둔 김문수 후보는 장관 시절 세종에서 근무해 충청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선 당론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충청에 도입해 지역 발전을 끌어내겠다는 정책이 역시 관심을 모읍니다. 대전과 세종과 청주와 오송, 오창 이 다 한 도시입니다. 신속한 GTX 같은 고속철도를 연결해버리면 뭐 20-30분 내로 다 돌아다니면 거기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어린 시절 청주에서 성장해 충청이 키웠다며 충청의 규제 제로 특구 등을 조성해 산업과 인재,
자본을 끌어오는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고 밝힙니다. 대통령이 되면 세종 집무실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부분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만드는 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서 많이 상당한 양을 근무할 것이라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행은 아직 구체적인 충청권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후보들 모두 뚜렷한 지역 공약이나 수건사업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며 아예 일부 단체장은 공약 제안서를 직접 들고 3당을 찾고 있습니다. 공약은 또 의지는 풍성하게 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지만을 표명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보여달라라는 주문을 했고 다들 틀림없이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충청 발전 공약은 50보 100보로 아직 딱 부러진 내용이 없습니다. 공약마다 실행 시기와 로드맵까지 못 박은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략이 나와야 충청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재적이나 자퇴한 학생이 모두 1,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퇴한 의대생 가운데 재입학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의대 편입생도 165명에 그쳤습니다. 장 의원은 1,000명 이상의 의대생들이 사실상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재입학 규정을 개선하려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 바로 충청입니다. 대선 승패를 가른 이른바 캐스팅보트, 즉 승부처라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장밋빛 화려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지만 정작 지역 발전은 제대로 이뤄진 게 거의 없어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그간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 왜 이리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충청에 매달리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조형준, 김소영 기자가 티나는 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 캐스팅보트인 충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권을 잡는다는 캐스팅보트임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의회 의결 과정서 찬반이 동률일 때 가부결을 결정하는 권한 혹은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표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캐스팅보트. 결정권이라는 우리말로 풀이되는데 각종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특정 집단의 표심을 일컫습니다. 충청은 정말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터일까? 2000년대 치러진 지난 5번의 대선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입니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2.33%포인트 차 승리를 거뒀는데 격전지였던 충청권이 모두 노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년 뒤 치러진 17대 대선도 살펴보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본가가 예산인 이회창 후보와 충남에선 1%포인트 차이 초접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선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나갔는데 충청권 표를 가져간 박근혜 후보가 여기서 30만 표 가까이 차이를 벌리면서 사실상 승부의 추를 뒤집었습니다. 탄핵 직후 진행됐던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충청권 표를 무난히 가져가면서 2위와는 큰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대선입니다. 수도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충청의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향하면서 역대 최소 득표차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통계들은 충청의 마음을 얻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고 또 왜 그런 건지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충청권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힘겨루기를 겪으면서 여러 지역의 색채가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 줏대 없다, 갈팡질팡한다는 등의 비판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야 어느 한쪽에 줄표를 던지지 않으면서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겁니다.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로만 이뤄진 수도권과 달리 도시부터 농어촌까지 다양한 인구 구성 덕분에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은 표심을 읽기 어려운 충청 민심을 사기 위해 선거 때마다 앞다퉈 충청권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저희는 세종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청 민심 잡기 경쟁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 와서 손잡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고 끝나면 딱 저희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협력해갖고 나라를 살릴 생각하는데 선거철만 댕기며 가서 공약을 많이 하고 뭐를 해준다 하고 실적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얘기요. 요즘 좀 취업난이 많이 어려워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충청 표심을 향한 다양한 공약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지역민에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2025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한화 선발 코디 폰세와 마무리 김서현이 선정됐습니다. 폰세는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96과 탈삼진 1위 등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고 김서현은 17경기 평균 자책점 0.57, 세이브 9개로 해당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월 MVP는 팬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로 선정되며 오늘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번 시즌 승격팀인 FC 안양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날 경기에는 하나금융그룹의 광고 모델인 대전의 딸 안효진 씨가 시축자로 나서 홈팬들과 함께 선수단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TJB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안양의 K리그1 11라운드 맞대결을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대전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작품을 직접 만지며 예술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부터 야외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공연까지 마련됐는데요. 싱그러운 5월의 연휴, 가족과 함께 문화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통통한 손가락마다 개성 넘치는 표정이 담겼습니다. 거대한 손 모양 위에 알록달록한 천들의 촉감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와 새의 머리를 한 사람들이 익숙한 모습으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비둘기가 주변을 날아다니는 묘사까지 현실과 상상을 넘나듭니다. 동화적인 색채로 즐거운 순간을 재구성한 작품들까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전시, 촉각적 여정이 오는 23일까지 그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5월에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혹은 친구와 연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한 건데요. 신체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거나 관계에 맞는 것을 탐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에 개성 있는 안경을 쓴 사람들이 하트 풍선을 들고 놀이를 기다리는 모습. 놀이를 할 때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설레는 감정으로 어울린다는 작가의 뜻이 담겼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의 어린이 미술 기획전 금밥고 폴짝에선 보기만 하는 전시를 넘어 다양한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본원 미술관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농부 여인의 초상화와 18세기 작가 프랑수와 부쉐의 작품 등 시공간을 초월한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명작의 금고 전시가 펼쳐집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선 어린이날 당일 클래식을 쉽고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가족 오페라 흥부와 놀부가 두 차례 무대에 오릅니다. 또 일요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거리극이 싱그러운 5월의 하늘 아래 대전 예술의 전당 야외 원형극장에서 펼쳐집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 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태안 한우 축제가 태안군 남면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개막해 오는 4일까지 이어집니다. 태안 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직거래 장터가 열려 1등급 이상 한우와 농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우 숯불구이 체험존을 비롯해 한우 불고기와 우유 무료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대전시가 올해 영시축제 기간인 오는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 동안 중앙로 일원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1km와 NC백화점부터 은흥정이 거리까지 대종로 400m 구간, 중앙로 121번 길 등입니다. 시는 축제 기간 하루 평균 409명의 통제 인력을 투입하고 버스 우회 노선과 임시 정류장을 마련하는 한편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25 K컬처 박람회 기간 마이K 페스타와 연계해 지역 관광 상품을 홍보합니다. 문체부가 주최하는 마이K 페스타는 K-팝 공연과 산업 전시, 수출 상담회,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문화 종합 행사로 천안시는 K컬처 박람회 기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타운홀 전망대 등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 행사와 관련해 오늘 14일까지 빵지순례단 1,200명을 모집합니다. 오늘 6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빵빵데이 행사에는 동네 빵집 78곳이 참여해 다양한 빵을 선보이며 빵지순례단에 선정되면 행사 기간 참여 빵집 이용 시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와 농산물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대전시 대흥동의 한 7층짜리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투숙객 6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2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